인생 2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에 든 흰색 캡슐을 바라봅니다. 항불안제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을 때마다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강미선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40평 아파트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남편 강태주는 아직 로펌에 있을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손에 든 약을 다시 바라봅니다. 투명한 캡슐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항불안제일까요? 의심이 듭니다. 검사 출신의 직감이 속삭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1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7살의 저는 서울중앙지검 3년 차 검사였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을 신문하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강철 검사라고 불렀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했으니까요. 그때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사법고시 동기였습니다. 저는 검사로 임용되었고 그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판례를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또 떨어졌어. 이번이 3번째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붙으면 돼요. 미안해. 나만 계속 떨어지네. 제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마다 그를 만나 공부를 도왔습니다. 판례를 정리해주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사랑이 싹 텄습니다. 1년 후 그가 고백했습니다. 미선아, 나랑 사귈래? 예.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바꿀 대답이었습니다. 교제 2년 차, 그는 여전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4번째, 낙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선아, 나 이제 포기할까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해봐요. 하지만 나는 돈도 못 벌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한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다음 날 검찰청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미선아, 미쳤어? 검사를 그만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랑 때문에 커리어를 버려?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법 관련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밤에는 그의 시험 준비를 도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합격했습니다. 4년 만에 합격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어. 축하해요, 태준 씨. 이제 내가 돈 벌게. 너는 편하게 쉬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결혼했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 지훈이와 둘째 지우를 낳았습니다. 강태준은 작은 법률사무소를 거쳐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짜리 로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한다고 나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요? 뭐가요? 날 피하잖아요. 피하긴요. 바쁠 뿐이에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손에 든 약을 보며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 약을 먹기 시작한 건 3개월 전부터입니다. 남편이 가져다 줬습니다. 미선 씨, 요즘 불안증이 심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드시래요.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자꾸 나한테 이상한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질문이라니. 저는 당연한 것을 물었을 뿐입니다. 왜 늦게 들어오는지, 왜 향수 냄새가 나는지, 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환각, 기억 단절. 하루는 제가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30분 동안 길에서 헤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서로 데리러 왔습니다. 미선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도 못 찾아와요?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억이. 정신과 치료 제대로 받아야겠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요즘 정신이 없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애들 급식비도 못 내고 준비물도 못 챙기고 깜빡했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조심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지. 며느리, 정신과 치료 받아봐요. 아이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큰아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는 요즘 머리가 아프시대. 지훈아, 엄마, 괜찮아. 근데 엄마 진짜 이상해. 맨날 멍하니 있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다니. 어제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회식이었어요.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또 망상하는 거 아니에요? 망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단어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조용히 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514점.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재산분할 계획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출력본. 박선영, 사랑해요, 오빠. 빨리 그 여자랑 이혼해요. 강태준, 조금만 기다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모든 게 끝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가 검사직을 포기하고 3년간 뒷바라지한 남편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거기서 뭐해?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셨군요. 대답해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곧 알게 될 일이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건 당신이에요, 미선 씨.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적이라는 것을. 손에 든 약을 바라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 약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항불안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뱉어냈습니다. 변기 속으로 하얀 캡슐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15년 전 검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인터넷에 환각제 증상을 검색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증상들이 제가 겪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냉소 섞인 미소입니다. 좋아. 전쟁이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전업주부가 아닙니다. 검사 강미선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녹음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순간에 반격할 것입니다. 15년 전 법정에서 그랬듯이 증거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습니다. 곧 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제 아침도 곧 올 것입니다. 손에 쥔 서류를 다시 봅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계획서,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강태준, 박선영, 너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작은 목소리지만 단호합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검사의 목소리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힙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로펌으로 향합니다. 강남역 근처 20층 건물입니다. 유리창에 태준 법률사무소라는 금색 간판이 반짝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갑니다. 로비 직원이 저를 봅니다. 표정이 이상합니다.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남편 좀 만나려고요. 사모님, 그게 대표님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기다릴게요. 로비 소파에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힐끔힐끔 저를 쳐다봅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남편이 나옵니다. 옆에 여자가 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샤넬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가까이 서 있습니다. 친밀해 보입니다. 여보, 제가 소리칩니다. 두 사람이 멈춥니다. 여자가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섭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흘러내립니다. 선명한 자국이 보입니다. 키스마크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미선아, 여기 왜? 저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스카프를 다시 올립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저는 박선영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박선영. 어젯밤 서류에서 본 이름입니다. 남편의 정부입니다.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값비싼 옷과 액세서리들이 보입니다. 당신이 박선영이군요.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태연합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습니다. 미선아, 일단 밖으로 나가요. 싫어요. 여기서 얘기할래요. 주변 직원들이 쳐다봅니다.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남편이 저를 회의실로 끌고 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미선아, 대체 무슨 짓이야? 회사에 와서. 무슨 짓은 당신이 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는 거야? 박선영이랑 불륜 중이죠. 침묵이 흐릅니다. 남편이 한숨을 쉽니다. 증거 있어? 어젯밤에 당신 금고에서 봤어요. 문자, 메시지. 남편의 표정이 굳습니다. 잠시 후 비웃습니다. 그래, 맞아. 나 선영이랑 사귀고 있어.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듣으니 충격입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무슨 소리예요? 15년 전 검사였을 때는 멋있었어. 똑 부러지고 당당했지. 근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는 전업주부잖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힙니다.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검사 그만뒀잖아요. 누가 그만두래? 내가 부탁했어. 당신이 알아서 그만둔 거잖아. 당신이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그래, 내가 무능했지. 인정해. 근데 이제는 달라. 나는 성공했어. 연매출 100억 로펌 대표야. 근데 당신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눈물이 핑 돕니다. 참습니다. 그래서 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정리? 이혼하자, 미선아.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애들은 어떡하고요?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 상태로는 애들 키울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나 멀쩡한데. 멀쩡? 길도 못 찾아오는 사람이? 그건 약 때문에. 약 때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약을 먹었을 뿐인데. 가스라이팅입니다. 심리학 책에서 읽은 용어입니다. 상대를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수법입니다. 강태준,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미선 씨, 현실을 받아들여요. 당신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혼도 필요하고 절대 이혼 안 해요. 선택권이 당신한테는 없어요. 남편이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여기 서명해요. 그럼 원만하게 끝낼 수 있어. 안 해요. 그럼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당신이 정신병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의사 진단서, 경찰 기록, 주변 증언. 재판 가면 당신 100% 져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로? 며느리, 앉아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준비물을 또 못 챙겼다고. 아, 그게 또 깜빡했어요? 며느리, 도대체 집에서 뭐 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맨날 컨디션 타령이에요. 며느리, 솔직히 말해요. 당신 제대로 정신 박혀 있는 거 맞아요? 아이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훈이와 지우가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는 애들도 알아야죠.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시어머니가 지훈이에게 말합니다. 지훈아, 엄마 요즘 어때? 지훈이가 머뭇거립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할머니가 있잖아.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뭐가 이상한데? 제가 묻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맨날 멍하니 있고 말을 해도 대답을 잘 안 하고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고. 엄마, 무서워.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봐요, 며느리. 애들도 당신을 무서워해요. 이래도 정신과 안 갈 거예요? 저는 안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저 모양이에요? 거울 좀 봐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거 입고 거울을 봅니다.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당분간 애들은 우리 집에서 지내야겠어요. 안 돼요. 며느리 상태로는 애들 못 키워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준이도 동의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지훈아, 지우야, 할머니, 집 가자. 싫어요. 엄마랑 있을 거예요. 지우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강제로 끌고 갑니다. 엄마, 지우야, 아이들이 울며 저를 부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사였던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반격해야 합니다. 다음 날 용산 전자상가로 갑니다. 초소형 녹음기 10개를 삽니다. 배터리 수명이 일주일인 제품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곳곳에 설치합니다. 거실, 화분 속, 안방 옷장 안, 남편 서재, 책장 뒤, 소파 밑,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깁니다. 핸드폰도 준비합니다. 녹음 앱을 설치합니다. 통화 내용도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후입니다.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골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럽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박선영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 우리 들어가도 되죠? 어머니, 태준이한테 허락받았어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제가 설치한 녹음기 바로 위입니다. 며느리, 앉아요. 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시어머니가 박선영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선영이에요. 우리 태준이 회사 변호사죠. 알아요. 앞으로 며느리 자리에 앉을 사람이에요. 직접적입니다.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정리할 때 됐어요. 태준이는 선영이 같은 젊고 유능한 여자가 필요해요. 며느리처럼 쓸모없는 사람 말고. 쓸모없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 저는 태준 씨 아내예요. 15년을. 15년? 그게 뭐 대단해요? 그 15년 동안 뭐 했어요? 집에서 빈둥거렸잖아요. 박선영이 끼어듭니다. 사모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태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사모님보다 더 잘 보필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사모님은 이제 오빠한테 짐이잖아요. 정신병도 있으시고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우시고 참을 수 없습니다. 일어섭니다. 나가 주세요. 당장. 며느리, 진정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습니다. 힘이 셉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위해서 온 거예요. 태준이가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재산은 반반 나눠요. 애들 양육권은 태준이가 가지고 며느리는 매달 면접권만 있으면 되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박선영이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예요. 며느리가 서명 안 하면 강제 입원 시킬 수밖에 없어요. 강제 입원? 예. 의사 두 분이 진단했어요. 며느리는 심각한 망상증과 정신분열 증상이 있대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의사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작이잖아요. 조작, 며느리. 증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습니다. 없죠? 그럼 입 다물어요. 순순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게 며느리한테도 좋아요. 손이 떨립니다. 분노와 공포가 섞입니다.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강제 입원 시킬 거예요. 의사들이랑 다 약속했어요.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현관에서 박선영이 돌아봅니다. 사모님, 포기하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문이 닫힙니다.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습니다. 대신 미소를 짓습니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그날 밤 녹음 파일을 듣습니다. 선명합니다. 모든 말이 다 들립니다. 며느리처럼 쓸모없는 사람 말고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강제 입원 시킬 거예요. 완벽한 증거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연락처를 찾습니다. 오수진, 검사 시절 후배입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미선이.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못해.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무슨 일이세요? 파일 하나 보낼게. 들어보고 나한테 연락 줘. 파일을 전송합니다. 10분 후 오수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선배님, 이거 진짜예요? 응, 다 진짜야. 세상에. 선배님, 이건 범죄예요. 명백한 범죄. 바로 고소하셔야 해요. 아직이야. 왜요? 결정타가 필요해. 확실한 현장을 잡아야 해. 현장이요? 응. 노틀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순간.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해줘. 선배님,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 나 검사 출신이잖아. 하지만 수진아, 부탁이야. 나 혼자서는 못해. 내가 도와줘야 해.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 오수진이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선배님.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15년 전 검사의 눈빛입니다. 내일부터 더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약은 절대 먹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할 것입니다. 증거를 더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덫에 걸리는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서랍을 엽니다. 15년 전 검사 시절 명함이 있습니다. 꺼내서 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강미선.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이 이름을 되찾을 것입니다. 검사 강미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책상 위에 수첩을 펼칩니다. 계획을 적기 시작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진행 중. 2단계 강제 입원 시도 유도 대기 중. 3단계 현장 체포 협조 오수진 검사. 4단계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 5단계 모든 것을 되찾기. 수첩을 덮습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강태준, 박선영, 김정희. 기다려. 곧 너희 차례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결의에 찬 목소리입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산다고 합니다. 박선영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혼자입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녹음기를 확인합니다. 매일 새로운 대화가 담깁니다. 남편이 가끔 집에 들러 전화 통화를 합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어제 담긴 통화 내용입니다. 남편 선영아, 다음 주 금요일로 확정됐어. 박선영, 정말요? 드디어? 남편, 응. 정신과 의사 2명이랑 다 약속했어. 강제 입원 절차 밟을 거야. 박선영, 오빤 정말 대단해요. 변호사라서 이런 것까지 다 아시네요. 남편, 당연하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거야. 미선이가 정신병원 들어가면 법적 무능력자가 돼. 그럼
재산도 내가 관리하게 되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후입니다. 오수진에게 전화합니다. 수진아, 이틀 후야. 금요일 저녁. 알겠어요, 선배님. 준비할게요. 경찰도 대기시켜줘. 예.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게 할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화장도 지우지 않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심장이 뜁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엽니다. 남편이 서 있습니다. 뒤에 2명의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미선 씨, 손님들 오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누구예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이에요. 상담 좀 받아봐요. 야, 나 괜찮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의사 한 명이 앞으로 나옵니다. 50대쯤 되어 보입니다. 강미선 씨, 저는 서울정신건강의학과 김철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 필요 없어요. 환자분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입니다. 박선영도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 이제 그만 받아들여요. 당신은 아파요. 거실로 들어옵니다. 5명이 저를 애워쌉니다. 숨이 막힙니다. 앉으세요, 강미선 씨. 다른 의사가 말합니다. 이영호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의사들이 양쪽에 앉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박선영이 뒤에 섭니다. 강미선 씨, 요즘 어떠세요? 김철수 의사가 묻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요? 남편분 말씀으로는 환각도 보이고 기억도 자주 끊긴다던데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다고요. 경찰서까지 갔었다면서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강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이영호 의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망상증, 환각, 기억장애, 피해의식. 이런 증상들이 다 관찰됐어요. 저는 안 그래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일부러 흥분한 척합니다. 보세요, 김 선생님. 저렇게 감정 조절도 안 돼요. 남편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예, 입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수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원? 나 안 가요. 절대 안 가. 일어섭니다. 소파 뒤로 물러섭니다. 강미선 씨, 진정하세요. 나 안 아프다고요. 왜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환자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 못하세요. 그래서 강제 입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영호 의사가 가방을 엽니다. 주사기를 꺼냅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진정제입니다. 주사 맞고 병원 가시죠. 싫어요. 안 돼요. 뒤로 물러섭니다. 벽에 등이 닿습니다. 남편이 다가옵니다. 제 팔을 붙잡습니다. 미선 씨,
저항하지 마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놔요. 놔 달라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남편의 힘이 셉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김철수 의사가 주사기를 듭니다. 가까이 옵니다. 지훈아, 지우야, 아이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요. 목이 쉽니다. 울부짖습니다. 주사 바늘이 제 팔에 닿으려는 순간입니다. 콱광. 현관문이 박살납니다. 경첩이 뜯어지며 문짝이 넘어갑니다. 검찰입니다. 모두 손들어. 경찰 특공대가 우르르 들어옵니다. 5명입니다.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오수진 검사가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찰 배지를 달았습니다. 남편이 굳습니다. 의사들이 주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릅니다. 박선영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남편이 더듬거립니다. 강태준, 당신을 배우자 학대, 감금 미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냅니다. 남편의 손목에 채웁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내를 치료하려고. 치료요? 이게 치료예요? 오수진 검사가 봉투를 꺼냅니다. 바닥에 쏟아냅니다. 사진들이 흩어집니다. 남편과 박선영이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호텔 앞, 레스토랑 안, 오피스텔 현관, 불륜의 증거들입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합니다. 당신들의 범죄 증거죠. 오수진이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약물 바꿔치기 증거, 재산 편취 계획서, 허위 진단서, 작성 의뢰, 그리고 USB를 듭니다. 이 안에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지난 일주일간 당신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요. 녹음? 박선영이 눈을 크게 뜹니다. 예. 강미선 검사님이 직접 수집하신 증거예요. 검사? 미선이가? 남편이 저를 쳐다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합니다. 등을 텁니다. 강태준, 박선영, 김정희, 당신들을 고소합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죄목은 배우자 학대, 감금 미수, 사기, 재산 편취 미수, 명예훼손, 위증 교사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미선아,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검사 강미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피의자 강태준이에요. 경찰들이 세 사람을 끌어냅니다. 저는 억울해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박선영이 울부짖습니다. 사랑이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게 사랑이에요? 오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박선영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저 떨기만 합니다. 남편이 저를 봅니다.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제발, 나는, 검사님, 피해자들 데리고 가주세요. 오수진에게 말합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의사 2명도 함께 연행됩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입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오수진이 제 어깨를 잡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주저앉습니다. 선배님, 오수진이 저를 부축합니다. 소파에 앉힙니다. 물 좀 드세요.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컵을 놓습니다. 잘하셨어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겨우 버텼을 뿐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그냥 좀 놔둬요. 한참을 웁니다. 오수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멈춥니다. 얼굴을 닦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들은 구속 수사 들어갈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구속영장 나올 겁니다. 재판은요? 한 달 안에 기소될 거예요. 그리고 오수진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요? 선배님, 변호사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요. 강태준 씨랑 박선영 씨 둘 다요. 당연하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리고 이혼 소송도 준비하셔야 해요. 준비할게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배님, 애들은요? 애들. 가슴이 아픕니다. 지훈이와 지우 얼굴이 떠오릅니다. 애들은 제가 데려올 거예요. 양육권 소송도 할 거고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진아. 오수진이 일어섭니다. 선배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피해자 조사해야 해서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한 거죠. 오수진이 나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거실을 둘러봅니다. 부서진 현관문, 흩어진 서류들, 떨어진 주사기. 청소를 시작합니다. 서류를 줍습니다. 주사기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현관문은 내일 수리를 불러야겠습니다. 청소를 마칩니다. 샤워를 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샤워입니다. 머리를 감습니다. 몸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깨끗해진 얼굴이 보입니다. 여전히 초췌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옷장을 엽니다. 15년 전 검사 시절 정장이 있습니다. 꺼내서 입어봅니다. 약간 헐렁하지만 입을 만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검사 강미선이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지훈이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는 괜찮아. 곧 데리러 갈게. 사랑해. 지우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만날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아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계획을 확인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강제 입원 시도 유도. 3단계 현장 체포 협조. 4단계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 진행 중. 5단계 모든 것을 되찾기 예정. 펜을 듭니다. 새로운 항목을 적습니다. 6단계 아이들과 재회. 7단계 검사 재임용 검토. 8단계 새로운 시작. 수첩을 덮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약을 먹으며 환각에 시달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고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아이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출신의 집념으로 증거를 모았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고 반격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이길 것입니다. 아이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오수진입니다. 선배님,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내일 영장실질 심사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선배님, 내일 법원 오실 거예요? 잠시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갈래요. 왜요? 더 이상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진아, 나 대신 잘 부탁해요. 네, 선배님. 믿고 맡기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평화롭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는데 머리가 맑습니다. 환각도 없고 두통도 없습니다. 모든 게 약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바꿔치기 한 환각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지훈이와 지우와 함께 웃고 있는 꿈입니다. 세 사람이 공원에서 뛰어놉니다. 행복한 꿈입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저는 검사 강미선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남편과 박선영,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2명도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몸을 회복했습니다. 약을 끊은 후 환각과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엄마, 보기 싫어요. 지훈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거짓말했어요? 응. 아빠도요? 그래. 엄마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지훈이도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판 첫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법정입니다. 정장을 입습니다. 15년 전 검사 시절 입던 것과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습니다. 화장을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당당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합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법조계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오수진 검사가 다가옵니다. 선배님, 준비되셨어요? 응. 긴장되시죠? 아니, 괜찮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증인석에 앉습니다. 피고인석을 봅니다. 강태준이 앉아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수척해졌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정장도 헐렁합니다. 박선영도 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눈 밑이 시커멓습니다.
명품 옷 대신 남색 구치소 복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일 초라해 보입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립니다. 오수진 검사가 일어섭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해자 강미선 검사님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저를 가리킵니다. 일어섭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선서문을 읽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난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않습니다. 오수진이 질문합니다. 증인, 피고인 강태준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13년 전입니다. 결혼 전 증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중앙지검 검사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립니다. 검사직을 그만두신 이유는요? 피고인 강태준이 변호사 시험에 계속 낙방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몇 년간 도우셨습니까? 3년입니다. 그 후 피고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대형 로펌 대표가 되었습니다. 증인께서 희생하신 덕분이군요.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이에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판사가 말합니다. 오수진이 다시 묻습니다. 피고인들이 증인에게 한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호흡을 합니다. 약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가 먹던 항불안제를 환각제로 바꿨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예. 오수진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약물 분석 결과입니다. 이 약은 증인이 복용하던 것입니다. 분석 결과 LSD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정신병이 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로펌 직원들, 아이들,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까지요.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제 아들들마저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습니다. 그리고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의사 2명을 매수해서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오수진이 노트북을 엽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강태준 다음 주 금요일로 확정됐어. 정신과 의사 2명이랑 다 약속했어. 박선영, 정말요? 드디어? 강태준은 강제 입원 절차 밟을 거야. 미선이가 정신병원 들어가면 법적 무능력자가 돼. 그럼 재산도 내가 관리하게 되고. 방청석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듣습니다. 시어머니,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강남 대치동 40평이잖아. 강태준 그것도 제 명의로 바꿀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녹음이 끝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굽니다. 박선영이 울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합니다. 증인, 이 재산은 누구 소유입니까? 제 혼전 재산입니다. 검사 시절 모은 돈으로 산 집입니다. 피고인 강태준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결혼 전에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오수진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않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 신문 차례입니다. 판사가 강태준을 봅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섭니다. 저를 봅니다. 미선아, 증인을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판사가 제지합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든 것을요. 침묵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습니다. 미선 씨가 저를 도와줬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행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서 변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미선 씨의 희생을 잊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선영을 만났을 때 저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젊고 유능한 여자였습니다. 미선 씨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선영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미선 씨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정신병자로 만들려 했습니까? 예. 짧은 대답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립니다. 후회합니까? 예. 정말 후회합니다. 남편이 저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미선아, 아니, 강미선 검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박선영도 신문을 받습니다. 저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유부남을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예. 잘못인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한 일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선고를 시작합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남편이 무너집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완전한 파멸입니다. 피고인 박선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변호사 자격 역시 영구 박탈합니다. 박선영이 흐느낍니다. 피고인 김정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복도에 지훈이와 지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달려와 안깁니다. 다 끝났어? 지훈이가 묻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오수진이 다가옵니다. 선배님, 수고하셨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내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아니에요. 선배님이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셨잖아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선배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랑 잘 지낼 거야. 그리고요? 다시 검사해볼까 생각 중이야. 오수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정말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일단 아이들부터 챙겨야지. 선배님이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법조계가 선배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해요. 미소를 짓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3개월 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입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지우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해. 언제까지요? 3년.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랑은 안 살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가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너희는 몰랐잖아. 어른들이 거짓말한 거야. 그래도 지훈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 없어도요? 응. 우리 셋이면 충분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새 사람이 안았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책상에 앉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계획을 확인합니다.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단계 강제 입원 시도 유도. 3단계 현장 체포 협조. 4단계 형사 고소 및 이혼 소송. 5단계 모든 것을 되찾기. 모든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새로운 시작. 1단계 아이들과 관계 회복 진행 중. 2단계 심리 치료 받기. 3단계 검사 재임용 준비. 4단계 가정폭력 피해자 돕기. 적으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선 검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법무부 검사 인사담당관실입니다. 검사 재임용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내일 오전에 면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법무부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검사로 돌아갈 기회가 왔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15년 전 검사직을 포기할 때 별을 봤습니다. 그때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희망이 보입니다. 엄마, 아직 안 자요? 지우가 방에서 나옵니다. 응, 곧 잘 거야. 엄마, 나랑 같이 자요. 그래, 같이 자자. 지우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안깁니다. 엄마, 따뜻해요. 그래? 응. 엄마 품이 제일 좋아요. 눈물이 납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지우가 잠듭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15년 만에 다시 검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커리어도, 제 아이들도, 제 행복도 모두 지킬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사 강미선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잠이 듭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악몽 없는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법정에 서 있는 꿈입니다. 검은 법복을 입었습니다. 당당합니다. 행복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부 건물 앞에 섭니다.
16년 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건 사표를 제출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집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검사인 사담 당관실입니다. 강미선 검사님이십니까?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회의실로 안내받습니다.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검사인 사담당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앉으십시오. 앉습니다. 차관이 입을 엽니다. 강미선 검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차관님. 16년 전 사표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정말 아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왜 그만두셨습니까?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남편 분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분이 이번에 구속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검사인 사담당관이 말합니다. 강 검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사님을 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험입니다. 15년 검사 경력도 있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가정폭력, 가스라이팅, 이런 범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정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려 합니다. 그 부서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부서장요? 예. 부장검사로 임용하고 바로 부서장 맡기시면 됩니다. 심장이 뜁니다.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드립니다. 차관이 미소 짓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눕니다. 힘찹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합니다. 검은 법복을 입습니다. 16년 만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검사 강미선이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갑니다. 문패에 가정폭력전담부 부장검사 강미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을 엽니다. 책상, 의자, 책장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오수진이 들어옵니다. 선배님,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제가 선배님 부서로 전근 신청했어요. 정말? 예.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래. 잘 부탁해. 두 사람이 웃습니다. 첫 사건이 배당됩니다. 30대 여성의 고소장입니다. 남편이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갑니다. 약도 바꿔치기 하고 주변에 소문내고 읽으면서 가슴이 뜁니다. 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수진아, 이 사건 우리가 맡자. 네, 선배님. 피해자를 만납니다.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눈가에 멍이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검사님,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예. 저도 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이수정이 눈을 크게 뜹니다. 검사님도요? 예. 그래서 더 잘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이 흐릅니다. 이수정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검사님,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손을 잡아줍니다. 따뜻합니다. 저녁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 왔어요. 지우가 달려옵니다. 우리 지우,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그래? 잘했네. 지훈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지훈아, 저녁 먹자. 네, 엄마. 식탁에 앉습니다. 셋이서 저녁을 먹습니다. 엄마, 오늘 검사일 어땠어요? 지훈이가 묻습니다. 좋았어.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 멋있다, 엄마. 고마워. 나도 커서 검사할래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야지. 응. 지우가 끼어듭니다. 나는 변호사 할 거예요. 변호사. 왜?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싶어서요. 웃음이 납니다. 그래. 둘 다 잘 될 거야.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지훈이가 옆에서 돕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입니다. 가끔, 나도 가끔 생각나요. 그래? 근데 미워요. 왜? 엄마한테 나쁜 짓 했잖아요. 그릇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지훈아, 아빠를 미워하지 마. 왜요? 미움은 너한테 독이야. 아빠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희 아빠야. 하지만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놓아주는 거야. 내 마음에서.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며느리,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요? 어디서요? 집 근처 카페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로 갑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마주 앉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미안해요. 짧은 사과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태준이를 망쳤어요. 어머니,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며느리, 재산이 탐났어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제 다 잃었어요. 아들도 잃고 손주들도 못 보고 눈물이 흐릅니다. 며느리, 아이들 한 번만 보게 해줄 수 있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고민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제 감독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말요? 예.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다시는 아이들한테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절대 안 할게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 받으세요. 예. 어머니도 치유가 필요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받을게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맙습니다, 며느리. 정말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옵니다. 가슴이 후련합니다. 용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것입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이수정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법정에 섭니다. 검사석입니다. 16년 만에 서는 자리입니다. 검사, 논고하십시오. 일어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녹음 파일, 약물 분석 결과, 의료 기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앉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나옵니다. 징역 3년입니다. 이수정이 울며 안깁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검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이 용기 내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당하게 사세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로. 이수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열어봅니다. 이수정이 쓴 편지입니다. 강미선 검사님께. 검사님을 만나기 전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1년 후 가정폭력 전담부는 1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강연회가 열립니다. 제가 연사입니다. 강당에 섭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가정폭력전담부 부장검사 강미선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저는 16년 전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집니다. 3년간 그를 뒷바라지했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물 바꿔치기, 가스라이팅, 강제 입원 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제 아이들까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싸워야 했던 분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중이 일어섭니다. 기립 박수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검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검사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줍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훈이와 지우가 기다립니다.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 엄마,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셋이서 저녁을 먹습니다. 웃고 떠듭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식사 후 지훈이가 묻습니다. 엄마, 후회해요? 뭘? 아빠랑 결혼한 거요.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요? 응. 너희가 있잖아. 지훈이와 지우를 봅니다. 너희 때문에 후회 안 해. 엄마, 힘들었지만 덕분에 강해졌어. 그리고 지금은 행복해.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 세 사람이 앉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거실로 갑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계란을 삶고 토스트를 굽습니다.
엄마, 뭐 해요?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 중이야. 도와줄게요. 고마워. 우리 지우. 함께 식탁을 차립니다. 지훈이도 일어납니다. 셋이서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공원 갈까? 좋아요. 아침을 마치고 준비합니다. 공원으로 갑니다. 산책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걷습니다. 바람이 시원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오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내일 새 사건 들어왔어요. 또 가정폭력이에요. 답장을 보냅니다. 알았어. 내일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16년 전 검사직을 포기할 때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푸른 하늘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지훈이와 지우가 달려옵니다. 엄마,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일어나 아이들과 뜁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집니다.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16년 전 포기한 꿈을 되찾았습니다. 잃었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검사 강미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강하게, 더 당당하게, 더 행복하게.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회복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배신당한 여성, 정신병자로 몰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여성, 증거를 모으고 싸워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여성, 그리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검사가 된 여성, 강미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